대한민국 정치가 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일반 국민들까지 야 이러다가 어떡하나 이런 고민 속에 있으면서 정치를 이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 이렇게 한번 엮어보기 위해서 오늘도 다살림 정치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21세기 다살림 신문화 운동, 지금까지 없었던 신문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복래입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전부 자아가 너무 살아나가지고 큰 문제인데 자아 깨기 저자이신 우리 또 이명진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아 깨기 저자 이명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치,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죠? 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 정치가 왜 저렇게 머리 아프고 골치가 아파? 좀 편하게 하지. 인생 사는 거 좀 편하게 할 수 없어? 정치도 좀 편할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국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라고 장소를 마련해 놨는데 그 링 안에서 싸우라고 하는 링을 벗어나 가지고 강화문으로 나오고 뭐 전국의 역전 앞으로 나오고 광장으로 나와 가지고 이 정치를 아수라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삼국의 정치에서는 국민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좀 이게 자아가 확 깨지면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생각하는데. 네. 혹시 정치가 꼭 필요한 건가요? 사실 뭐 이게 큰일이야, 정치. 네, 정치가 있어서 오히려 불편한 것 같아요. 맞네요. 그냥 없으면 또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그러네요. 네.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아직 펼쳐보지도 못한 거룩한 우리만의 정치, 그 정치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정치가 지금의 정치와 어떻게 다른지, 네, 또 그런 정치가 어떻게 우리가 좀 실현되고 펼쳐질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지금 AI가 이제 그 지식을 탑재했거든요. IQ가 230 넘게 나올 텐데,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정치들은 거의 지금 이제 끝이 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정치로 가는데 AI 시대 다음으로 영성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정치는 이제 그 인간을 뛰어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이 지금 현실 정치보다 더 뛰어난 정치가 무엇인가? 그게 제가 저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정치는 상극의 정치입니다. 이게 인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21세기 신문화의 정치는 또 다른 우리가 정치 문화를 창조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치는 하나의 상극 정치인데 개인주의, 배타주의, 상대주의, 이기주의 이런 세습주의 정치를 가지고 계속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힘의 논리로 강한 힘으로 약한 힘을 지배하는 그런 정치였다면 앞으로 우리의 정치는 그 이타주의, 에타주의 정치, 합리주의 정치, 인도주의 정치, 인본주의 정치, 홍익주의 정치, 정말 우주 전체적인 전체주의라고 하는 섭리주의로 가는 정치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상생으로 넘어가면 낮은 단계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당히 이제 좀 차원 높은 정치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되게 이상적인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이상적인 게 실현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게 가능합니다.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 극악무도한 판이 오면 이 극선 정말 악자유, 악평등을 넘어가면 선자유, 선평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건너면 되는 가까이에 있는 정치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양당 정치예요. 양당 정치를 다시 말하면 이게 상극 정치예요. 이 상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극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불이라고 그래요. 두 개로 나누지 마라. 기독교에서 이게 잘하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둘로 나누지 마라. 이게 다시 한번 내가 볼 땐 자아로 보면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양당이 두 개 부닥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원 높은 정치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지금 말씀대로 상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 상극이 된다는 건 자아가 깨져야 가능한데, 지금 말씀대로 이게 이상적이지 않고,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의 이런 극악무도한 이런 상황이 정말 갈 때까지 갔다. 갈 때까지 가야, 사실 자아가 벗어날 때도 뭔가 엄청난 고통이 좀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자아가 깨질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안타깝지만 결국은 갈 때까지 가서 그치. 결국 혁명이 일어날 정도의 상황이 되니까 네. 이런 새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또 한번 써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생각하면 네. 지금의 이런 정치판을 만들어주신 이 분들께 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고마운 일이네 이제. 네. 막장까지 가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깨질 때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깨질 대로 깨져야 돼요. 그래가 자아가 죽을 대로 죽어야지만이 새롭게 다시 네. 뭔가 만들어지지.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려서 이제 완전히 깨져봐야 되는데 아마 엄청난 그런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서부터 새로운 정치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집안에 불이 나고 나라의 정치에 불이 나고 뭐 우리 가슴에 불이 나고 나면 이게 맨 땅만 남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새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정말 새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데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혁명이라고 하는데 혁명을 우리가 총칼로 무기로 하는 것은 삼국시대에 하는 그게 혁명이고 지금은 이 대포보다 더 센 국민들에게 주어진 무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포 이름이 그 붓대롱포라 그럽니다. 붓대롱포인데 그 붓대롱포는 선거 때 가서 이렇게 투표를 함으로써 국민의 주권을 표시함으로써 그 붓대롱이라고 하는 포로 전쟁을 하는 그 선거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할 수 있는 붓대롱 포부대들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완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고통, 부처가 그냥 그 고통을 겪어서 뼈가 바싹 말르도록 해가지고 마지막 깨달음에 간 고통,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이 다 겪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이 따를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 고통 후에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정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근데 누군가를 내세워서 뽑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양당 정치의 문제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또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그 나라를 이끌 누군가를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뽑아봤자 뭐 이길 수가 없죠. 그 나물에 그 나물.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되는 이 상황을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양당 정치가 문제라면 어떤 정치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양당에는 인물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우리가 쉽게 보면 양당에서 탐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인물입니다. 자기 당에는 인물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국무총리가 있다. 우리 당에서 끌고 가고 싶다. 또 저 당에서 끌고 가고 싶다는 국무총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당도 저 당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양극을 해소하는 것은 무국인데 정말 양당에서 욕심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국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에서는 무국으로 정치할 수 있는 사람, 이 당 저 당이 아닌 양당이 아닌 무국의 정치인이 등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인간은 끝없는 고통을 겪고 나면 새롭게 성장합니다. 의식이 성장하고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인재가 많이 숨어 있어요. 지금.
무극이 아니라 무아의 경지에 가 있어 무심에 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 나가서 왜 헛구덩이 해가지고 더럽혀지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아마 다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뭐 나올 수 있는 어떤 계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의 정치는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 죄를 짓고 그렇지.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그렇지. 이런 상황의 정치라면 그런 실제 숨은 인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판을 좀 준비해 놓고 모셔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어떤 판을 만들까요? 예, 지금은 양 정당은 순수 우리가 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 관계없는 또 다른 위치에 있는 우리 국가라면 양당의 분쟁 정치라 하겠지만, 지금의 정치는 우리 국가라고 하는 마당 안에, 국토라고 하는 마당 안에 공산주의의 싸움을 우리가 돈도 안 받고 해주고 있고, 민주주의의 싸움을 우리가 돈도 안 받고 남의 전쟁을 우리 국민이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로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국민이 한쪽에는 공산주의 전쟁을 해주고 한쪽에는 민주주의 전쟁을 해준다면, 이 국민이 이거 지정신입니까? 이거 왜 이렇게 어떤 사상에 우리가 아바타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이 얼빠진 민족이 돼가지고 이런 정치를 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세계의 질서나 우주의 섭리를 실현하는 것은 정말 지상의 천국을 만드는 겁니다. 어느 공산 진영을 우리가 말을 타고 지상 천국을 만드는 게 빠르겠습니까? 민주 진영의 말을 타고 우리가 지상 천국을 만드는 게 빠르겠습니까?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는 이 시대에 청산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없애고 정말 민족적 민주주의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지상 천국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이름이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천손이여 일어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천지인 사상이라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동안에 물질 문명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이 의식이 높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신이 된 사람들,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인간이 결국 신이 돼야 된다. 신의 신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정치를 위해서 신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정치에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줘야 되고, 그런 분들이 여기에 어떻게 하면 저 새로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짜 국민이 가진 이 소중한 한 표를 뭔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권하고 싶은, 그야말로 속된 말로 쇼당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판이 정말 빨리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판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떤 혼란 속에서 새로운 판이 짜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정치는 없는가?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정말, 있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극 정치는 세습주의까지입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배타주의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 정치는 애타주의, 정말 상대를 이타주의하는 애타주의가 있고, 인도주의가 있고, 한미주의가 있고, 정말 섭리주의가 있고, 홍익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를 떠나고 섭리주의를 떠난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 정치, 정말 우리 민족의 자주 노선, 우리가 해방 이후에 잘못된 노선으로 민족이 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정말 자주 노선이라고 하는 우리 노선의 철길을 가지고 우리 국민이 우리 국가를 가면 정말 좋은 우리 민주주의가, 전민공화의 민주주의, 정말 공평한 민주주의, 온 민족이 행복해지는 민주주의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정말 우리 근원적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경천 애인 사상이라서 그렇죠. 천지인 사상이 살아있는 그 정치가 이제 되살아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정치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래도 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마음이 너무 급해서. 네, 지금 뭐 말씀대로 그 방법은 있다. 또 그런 민주주의 펼쳐보지 못한 게 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좀 빨리 끄집어낼 수 없나요? 예, 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지금 국가가 속았고요. 우리가 지금 서구자유 민주주의 자체가 지금 속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속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속았습니다. 속은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더 속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중심을 잡고 우리가 투표라고 하는 정말 이 붓대롱이라고 하는 포가 있습니다. 포가 총알 이름이 뭐냐면 여야 해산 총알입니다. 그 여야 해산 총알을 날리는 투표를 하시면 정말 여야는 정당은 없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 노선의 정치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양당 정치가 싹 없어져 버리고 예. 새롭게 국민이 직접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투표 한 방이면 끝납니다. 네, 그런 정치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또 네. 기대를 해보면서 네. 오늘 우리 정치, 네.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 이야기 네.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 폭삭 속았수다처럼 모두 다 속아서 이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산총을 한번 딱 쏘는 네.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네요. 네. 전부 그냥 해산되고 다시 새롭게 네. 되기를 바라면서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